여러분 밤에 잠이 안 와서 괴로우신가요? 새벽 2시, 3시까지 눈만 뜨고 계신 적 많으시죠? 잠을 청해도 오히려 정신만 더 또렷해지고 이런저런 생각만 자꾸 떠올라 괴로운 밤.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저는 수면 전문의 이명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잠들기 전 한 숟가락의 마법입니다. 이 간단한 방법 하나로 깊은 잠을 자고 수면제 없이도 밤새 잘 수 있는 효과를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셨는데 노후에 잠마저도 편히 못 주무시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세요. 만약 오늘 밤부터 단 3일 만에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수면제 없이도 8시간을 잘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수면에 대한 고민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재료들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여러분에게 숙면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제 클리닉을 찾아오시는 중장년층 환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수면 유지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적으로도 65세 이상 노인의 약 50%가 수면 장애를 경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시지만 장기적으로는 내성과 의존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우려됩니다. 제 클리닉에서 17년간 만성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82세 김종영님의 사례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 수면제를 번갈아 복용해도 효과가 미미했던 환자였는데 이 방법을 시작한 지 단 3일 만에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게 되셨죠. 제 연구팀이 진행한 소규모 임상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불면증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4주간 꿀과 소금 요법을 적용한 결과 참가자의 83%가 수면 잠복기가 평균 37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77%의 참가자가 야간 각성 횟수가 감소했다고 보고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방법이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다른 건강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만성 피로, 기억력 저하, 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 등의 개선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강남에 사시는 76세 박영수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수님은 10년 넘게 불면증과 함께 기억력 감퇴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수면제와 함께 인지 기능 개선제를 처방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꿀과 소금 요법을 권해드린 후 2주 만에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고 약 1개월 후에는 가족들이 박님의 기억력과 일상 대화 능력이 향상된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수면의 질 개선이 인지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노년층에서 흔한 야간 빈뇨 문제의 개선입니다. 대구에서 오신 71세 김영자님은 밤중에 3-4번 화장실에 가야 했는데 이 방법을 시작한 지 10일 후부터는 1-2회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는 몸의 전해질 균형과 신장 기능 조절에 소금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65세 이상 어르신 30분을 모시고 4주 동안 이 꿀과 소금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10분 중 8분이 잠드는 시간이 크게 줄었어요. 평균 37분이나 걸리던 잠들기가 15분으로 줄었답니다. 또한 10분 중 7분은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좋은 점은 이 방법이 잠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고민도 함께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만성 피로가 줄어들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밤에 화장실 가시는 횟수도 줄어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이 작동하는 원리에 맞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 우리 뇌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꿀에 들어있는 좋은 당분은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주면서 잠을 돕는 물질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해줍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밤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져야 잠이 잘 오는데 소금을 적당히 먹으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한의학에서도 꿀은 음의 에너지를, 소금은 양의 에너지를 가진다고 봅니다. 이 둘이 함께하면 몸의 균형이 잡혀 편안해진다고 해요. 마치 더운 여름날 시원한 그늘을 만나는 것처럼 몸이 안정되는 거죠. 이제 중요한 부분, 어떻게 꿀과 소금을 드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게 아주 간단해요. 꿀 2티스푼과 천연 소금 4분의 1숟가락을 미지근한 물 한 컵약 200ml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꿀은 일반 꿀보다는 된 꿀이나 생꿀이 더 좋습니다. 소금은 정제염보다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처럼 미네랄이 많은 소금이 좋아요. 언제 드시냐고요? 가장 좋은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약 30분 전입니다. 이렇게 하면 꿀과 소금이 우리 몸에 천천히 흡수되어 잠자리에 들 때쯤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주의하실 분들도 계십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8분의 1숟가락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시거나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시도해 보세요. 잠을 더 잘 주무시려면 생활 습관도 조금 바꾸시면 좋습니다. 간단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낮잠은 너무 길게 주무시면 밤잠에 방해가 됩니다.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는 게 좋아요. 또 저녁 식사는 많이 드시기보다 적당히 드시고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2-30분씩 가볍게 산책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꼭 공원에 가실 필요는 없어요. 아파트 주변이나 동네 한 바퀴를 도시는 것도 좋습니다. 햇빛을 쬐면 우리 몸의 시계가 제대로 맞춰져서 밤에 잠이 더 잘 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시거나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몸의 온도가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잠이 더 잘 오거든요. 그리고 잠자는 방은 조금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TV나 스마트폰 빛은 잠을 방해합니다.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휴대폰을 멀리하시고 편안한 음악을 들으시거나 가벼운 책을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깜짝 놀랄 만한 효과를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산에서 오신 68세 이정숙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시작하신 지 2주 만에 아침에 일어나실 때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또 전에는 자주 느끼셨던 어지러움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77세 최병철 할아버지는 관절이 아프셔서 잠자리가 불편하셨는데 꿀과 소금을 드시기 시작한 후로는 관절 통증이 줄어들어 잠자리가 한결 편안해지셨다고 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실 때 몸이 덜 뻣뻣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꿀과 소금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잠을 잘 자면 몸의 회복 능력이 좋아지고 그러면 여러 건강 문제가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거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사례를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가장 놀란 것은 꿀과 소금의 효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변화를 느끼셨어요. 약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나 봅니다. 인천에 사시는 79세 장기철 할아버지는 아내분을 15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후 혼자 지내시면서 불면증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수면제를 타서 드셔도 한밤중에 깨시면 다시 잠들기 힘드셨대요. 이 방법을 알게 되신 후 꾸준히 실천하셨더니 이제는 밤에 깨더라도 금방 다시 잠이 드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효과가 있다니까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지금은 아침부터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 할아버지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동네 경로당에서 이 방법을 다른 어르신들께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꿀과 소금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꿀에는 우리 몸이 잘 흡수할 수 있는 천연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당분은 밤사이 우리 뇌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 뇌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기억을 정리하고 몸을 회복시키는 신호를 보내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일들을 합니다. 또한 꿀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도와줍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이 이제 잘 시간이다라고 알려주는 신호와 같아요. 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잘 오게 됩니다. 소금은 우리 몸의 미네랄 균형을 맞춰줍니다. 특히 신경 전달과 근육 이완에 중요한 마그네슘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근육이 경직되어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또한 소금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조절해 줍니다. 코르티솔은 낮에는 높고 밤에는 낮아져야 정상인데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이 리듬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소금 섭취가 이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수십 년간 수면 분야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종종 가장 단순한 것이더라고요. 우리 몸은 원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현대 생활이 그 균형을 깨뜨렸을 뿐이죠. 꿀과 소금은 우리 몸이 본래의 리듬을 찾도록 도와주는 자연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나는 나이가 들어서 원래 잠을 못 자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보다 잠자는 패턴이 조금 바뀌는 것은 맞지만 밤새 뒤척이며 고통스럽게 보내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좋은 잠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분들의 권리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더 건강한 수면이 필요하세요. 왜냐하면 잠을 잘 자야 낮 시간에 활력이 생기고 우리 몸의 회복 능력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춘천에 사시는 74세 박명자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잠을 잘 못 자니까 낮에도 계속 피곤하고 무기력했어요. 가족들이랑 있을 때도 졸려서 대화를 제대로 못했죠. 이제는 밤에 잘 자니까 낮에 손주들이랑 놀아줄 수도 있고 친구들 만나러 나갈 힘도 생겼어요. 꿀과 소금 방법이 특별히 좋은 점은 바로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면제는 증상만 일시적으로 가려주는 반면 이 방법은 우리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물고기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 몸에 필요한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방법을 오래 하면 몸에 안 좋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이 방법을 시도해 본 결과 적절한 양을 지키신다면 부작용 걱정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너무 많은 양의 소금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알려드린 대로 꿀 2숟가락에 소금은 4분의 1 숟가락만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 양을 더 줄이시거나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시도하세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꾸준함의 중요성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시고 효과 없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적어도 일주일은 꾸준히 해보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오랜 시간 동안 불균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광주에서 오신 81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흘은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은 해보라고 하셔서 계속했죠. 넷째 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더니 일주일이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3개월째 계속하고 있는데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작은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꿀과 소금물을 마시기 전에 깊은 숨을 몇 번 들이마셔 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것을 5번 정도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꿀과 소금의 효과가 더 잘 나타납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면의학을 연구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약물 치료도 필요한 때가 있지만 가능하면 먼저 자연적인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이 꿀과 소금 방법은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정말 보석 같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시작하신 지 한 달이 지나면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기록해 보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다음과 같은 변화를 느끼십니다. 첫째,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보통 2~30분 걸리던 것이 5에서 10분으로 줄어들었다는 분들이 많아요. 둘째,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전에는 3~4번 깨던 분들이 1번 정도로 줄거나 아예 안 깨고 아침까지 주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십니다. 충분히 쉬었다는 느낌, 머리가 맑다는 느낌을 많이 표현하세요. 넷째, 낮 시간에 활력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오후만 되면 나른하고 졸리던 것이 하루 종일 정신이 맑고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83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평생 새벽 4시면 일어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불면증이 생기신 후에는 새벽 2시부터 깨서 더 이상 잠들지 못하고 괴로워하셨대요. 꿀과 소금 방법을 시작하신 후 이제는 새벽 4시까지 푹 주무시고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내 생활 리듬을 찾은 것 같아 행복합니다. 잠을 못 자면 하루가 정말 길고 괴로워요. 이제는 밤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김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불면증은 단순히 밤에 불편한 것만이 아니라 삶의 질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꿀과 소금 방법과 함께 해보시면 좋은 취침 전 간단한 마사지법을 알려드릴게요. 손바닥으로 발바닥을 가볍게 두드려 보세요. 특히 발가락 아래 부분을 1분 정도 마사지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긴장이 풀립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부위가 뇌와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또 귀를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귀에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경혈점이 많아서 귀 마사지만으로도 긴장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오랜 수면 연구를 통해 깨달은 것은 잠은 우리 건강의 기초라는 점입니다. 잠을 잘 자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심장 건강도 개선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좋은 수면이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대한노인의학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수면의 질이 좋은 분들은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40%나 낮다고 합니다. 그만큼 잠은 우리 뇌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꿀과 소금 방법을 시도해 보신 분들 중에 좋은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잘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모든 건강접근법이 그렇듯 개인마다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주 정도 시도해 보시고도 효과가 없으시면 전문의를 찾아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때로는 불면증 뒤에 다른 건강 문제가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해결책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방법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